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뭐 보면서 지내세요? 저는 평소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도 다 봐버리고 제가 보던 시리즈물도 다 끝나버려서 컨텐츠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영상들을 추천받으려고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이거 재밌겠다 해서 찾아보면 제가 구독한 OTT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냥 넷플릭스를 탈탈 털어서 흔하지 않으면서 재미도 있고 동시에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영화 3편을 골라왔습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알아듣기 쉬운 영화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순서대로 갈 거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영화는요, 라이프 리스트라는 작품이에요. 이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2025년에 나와서 우리나라 유튜브에는 이걸 다룬 컨텐츠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흔하지 않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약간 남들 다 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그런 홍대병 기질이 있어가지고 리뷰가 하나도 없길래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봤던 모든 영화들 중에서 1등이에요. 줄거리 잠깐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 알렉스를 위주로 돌아가는데요. 라이프 리스트라는 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자 주인공 알렉스의 어머니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변호사랑 같이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가 이렇게 막 딱딱딱 읽어줘요. 첫째 아들 너 이거, 첫째 며느리 너 이거, 뭐 둘째 아들 너 이거 이런 식으로 누가 뭘 갖게 될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알렉스 너는 하더니 뭔가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어떤 종이를 딱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알렉스가 엄청 어렸을 때 작성한 자신만의 라이프 리스트, 즉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알렉스의 어머니가 알렉스한테 남긴 유언은 뭐였냐면 너가 어렸을 때 적었던 이 라이프 리스트를 완수하거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포인트가 라이프 리스트면은 항목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항목을 지워 나갈 때마다 담당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이 변호사가 어머니가 미리 맡겨뒀던 DVD를 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 다 읽기에 대한 라이프 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나 이 책 다 읽었어요. DVD 주세요. 하면은 어머니께서 생전 딸한테 그 책과 관련해서 담아놓은 DVD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라이프 리스트를 완수해 나가는 중에 알렉스는 자신의 꿈도 찾게 되고 사랑도 찾게 되는 그런 아주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 설명을 들으면서 영화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슬픈 영화를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라이프 리스트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고 하는 그 신파 있죠.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악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마음 따뜻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영화에서 영어의 수준은 어떠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막 어려운 단어들,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 장면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엄마의 유언장 읽을 때 있죠. 그 유산 상속받는 장면. 거기에서만 이게 뭐지? 싶은 단어들이 나오고 영상 전반적으로 정말 데일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초에 대화 자체가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요렇게밖에 대화 상황이 없어요. 뭐 내가 직장 상사랑 이야기한다 아니면 클라이언트랑 이야기한다 요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어 초급자 분들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라이프리스트는 보면서 뭔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진짜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내가 잊고 있었던 꿈은 뭔지, 내가 쫓아가고 싶은 가치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루두루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추천드릴 두 개의 작품은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뇌 빼고 보기 좋은 킬링 타임용 영화예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두 번째 영화는요. 퍼펙트 데이트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남자 주인공 얼굴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분이 넷플릭스 공무원이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미 너무나 유명한 넷플릭스 작품이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남자 주인공이 이 퍼펙트 데이트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딱 그런 깔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 남자 주인공이 예일대를 가기 위해서 학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약간 학비가 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립대학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남자 주인공은 자기의 그 예일대를 향한 열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돈을 벌 방법을 궁리를 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완벽한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트 서비스라고 하면은 뭔가 남녀를 매칭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남자 주인공 브룩스는 자기가 다 띱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남자친구가 필요한 친구들의 남자친구 대행 역할을 해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댄스 파티에 가기도 하고 그냥 같이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돈을 버는데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랑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 여성들도 만나게 되면서 이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아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의 작품인지 감이 딱 오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맛, 그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 로맨틱 코미디랑은 다르게 주제가 조금 신박하잖아요. 뭔가 내가 데이트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소재의 참신성에서 오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땠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공의 아빠 있죠? 아빠 빼고는 싹 다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심지어 그 대화가 벌어지는 상황들도요. 집이거나 학교거나 데이트거나 이 셋 중 하나예요. 그래서 쓰는 단어들이 다 내가 약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라이프 리스트보다 뒤에 요 퍼펙트 데이트를 넣었냐면요. 라이프 리스트보다 요게 말의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막 약간 화를 내면서 말하는 장면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뭔가 한탄을 하면서 파바바바박 쏟아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프 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초중급자 분들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품은요. 신부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입니다. 2009년도에 개봉한 꽤나 오래된 코미디 드라마예요. 저도 자꾸 유튜브에 그 영화 결말 포함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들 있죠. 거기서 자꾸 이 신부들의 전쟁을 다루길래 너무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로코로 분류를 하긴 하시는데 이건 굳이 따지면 사랑보다는 약간 여자들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에 금이 가면서 생기는 그런 내용을 다룬 코미디예요. 근데 왜 우정에 금이 가냐? 이제 엠마랑 리브라는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단짝이에요. 근데 이 둘의 평생 소원이 뭐냐? 특정한 날에 특정한 호텔에서 특정한 세팅을 해놓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 이게 이 두 여성의 성대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보통 친구가 결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절친이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가방 순위를 해주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에서도 들러리를 해주러 가잖아요. 근데 정말 천재지변 같은 사고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호텔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미국 코미디 드라마처럼 정말 유치하게 서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더 예쁘게 보이려고, 내 결혼식이 더 성대하기 위해서, 내 결혼식에 더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둘이 엄청 막 치사하게 싸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전혀 루즈하지 않고 정말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 그런 영화라서 킬링타임용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왜 가장 마지막에 넣었냐? 가장 마지막에 넣었다는 건 이 세 작품들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겠죠? 일단 이 두 여성이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직장이 등장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그리고 이 언니들이 거의 영화 전반 내내 화가 난 상태로 나오시거든요. 화가 나면 또 어떻게 되냐? 말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앤 해서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앤 해서웨이의 미국식 영어 발음이 정말 클리어하고 잘 들리고 깨끗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앤 해서웨이 인터뷰 영상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깔끔한 미국식 발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앤 해서웨이가 등장하는 만큼 속도는 빠르지만 알아듣기에 막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선 두 영화들보다는 조금 더 단어들이 풍부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왜냐면 요건 그냥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화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딥한 감정 표현들 그리고 sarcastic한 표현들 있죠. 약간 풍자적인 좀 비꼬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한글 자막이랑 이 영어 사운드랑 비교해가면서 듣는 게 너무 재밌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식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중급, 고급 영화 학습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3편의 넷플릭스 영화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 조금이나마 재미가 더해졌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의지만 있다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쵸? Anyway,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안녕!